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오일뱅크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패스팜.co.kr 취뽀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해두겠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나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공통질문이고요.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본인만의 특별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현대오일뱅크 이번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태스럽게도 이런 문항들을 좋아합니다. 자, 일단 추구하는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직업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신 그 결과값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직관적으로 좁혀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삶의 가치라고 했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현대오일뱅크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소리로 흘러가기보다는 직업가치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쓰셔야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직업가치관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 중에 형성된 직업의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과거에 있었던 성장 과정 에피소드, 결국 과거 경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특정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신이나 철학을 깨달았고 그것이 가치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후 가치관 실현을 위해서 이런 노력 과정들을 거쳤고 실제 이런 가치관을 실행해 나가는 가운데 성취한 경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시켜 보자면 직무 비전 달성에 대해서 나는 나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쓰는 게 직업가치관을 쓰는 보통의 플로우입니다. 이 순서들을 한번 적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직업가치관을 한번 써가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묻고 있는 게 본인만의 특별함을 묻고 있죠. 그래서 본인만의 특별함에는 과연 또 뭘 적어야 되느냐? 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이 바로 본인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킬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자세나 태도와 같은 역량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해당 자세, 이런 태도들을 견지해왔고 삶의 가치, 위에서 언급했던 그 직업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까지 가봤다. 이런 직업 가치관을 실행하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특히나 견지해야 되는 자세나 태도를 알게 되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본인만의 특별함을 어떻게 풀어내면 될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시 올 수 있죠. 자,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저의 직업 가치관, 나의 삶의 가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면 먼저 첫 단락인 삶의 가치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도전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고 실제 성취를 하면서 도전의 가치 그리고 내 스스로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깨달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삶의 가치입니다. 특별함이란 그 이유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도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특히나 필요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도전 중에 실패를 맛보기도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진한 끝에 결국 성취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특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삶의 가치를 세워두고 시작했다면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스로를 바꿔내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이후 어려운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변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해냈을 때 비로소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특별함이 무엇이냐? 그런데요, 제가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비판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혁신 시도 중에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 관습이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강요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옳은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용기와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행동으로 옮겼던 그 자세, 몰입했던 그런 자세야말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저만의 특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도전, 혁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당연히 현대정신, 인재상 정도는 무조건 봐주실 필요가 있죠. 현대정신은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 이런 거고요. 제가 뒤에 거 굳이 안 읽겠습니다. 자, 인재상 최고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 세상을 바꿔가는 혁신적인 인재, 정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인재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쓰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략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써내실 수 있는 웬만한 삶의 가치라는 것은 이런 키워드들 안에 속할 겁니다. 창조, 주인의식, 추진력, 최고, 도전, 개척자, 책임감, 창의, 실천, 변화, 전문성, 학습, 통찰력, 열린 사고, 용기, 존중, 배려, 소통, 정직, 다양성 수용, 공정, 청렴, 신뢰, 배려 등등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삶의 가치는 무엇이다 라는 소제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눠봤어요. 꼭 두 개로 안 나눠도 상관없습니다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개로 나누는 게. 그래서 첫 번째로 성장 과정 중에 삶의 가치관이 형성된 에피소드, 그래서 실제로 가치관을 발휘했던 사례를 적거나 또는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 과정을 적어주거나 그런 것들을 쓰시고 이제 특별함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혹은 특별함을 발휘해서 성취한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좀 써주시고 첫 번째로 가치관 실천 중에 직면했던 장애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적용했던 방식 혹은 깨닫게 된 나만의 특별함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써주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빼놓지 말고 이런 전 과정을 통틀어서 내가 결국 깨닫게 된 교훈은 무엇이고 앞으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겠다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확신감이 든다 이런 식의 마무리를 쓰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도 조금 속된 말로 좀 병맛 같죠. 평소 본인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하여 실제 경험과 함께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라고 또 2200바이트인가요? 를 묻고 있는데 진짜 자유롭게 쓰면 안 뽑아줄 거면서 뭔 자신감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겠습니다. 자, 소확행이라 함은 무엇인가? 소확행을 처음 쓴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에세이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갓 구운 빵을 뜯어먹는 일, 잘 빨아놓은 빨래를 가지런히 개어놓는 일이 나의 소확행이라고. 자, 이런 거로부터 출발하셔도 상관없고 자, 저만의 소확행은 무엇이냐? 저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까지 저를 좀 몰아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면 화장실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무조건 집중해서 엄청 빡세게 끝내놓고 완전 이제 막 그 이그조스티드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로 반신욕을 하면 그렇게 꿀맛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반신욕을 했을 때 저는 열심히 살았다는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하기 전에 리프레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존에 이제 했던 일, 그 결과가는 어떻고 과정은 정당했나? 이런 또 복기도 한번 해보면서 자기 반성도 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확행을 또 이렇게나 또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반신욕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소확행은 인상 깊게 감상한 영화 시나리오를 반드시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감독의 의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새롭게 작품을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소확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소확행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취미와 가깝다고 생각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어차피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99.9%는 대확행을 하고 있지 못해요.
대확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취미가 소확행인걸? 루이비통을 사서 모으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당연히 있죠. 제 방송 중에 비비런덕 취미 특기 찾아보시면 꼭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께 그냥 딱 짧게만 요약해 드리면, 자, 독서, 영화 감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취미가 아닙니다. 정말 취미는 판타지 소설을 읽고 SNS에 감상평 올리기, 멜로 영화 극장에서 보고 후기 남기기, 이런 게 취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는 행동을 디테일하게 밝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작성 가이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확행이 뭐다? 그 이유는 뭐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겠다? 이거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빵 만들어 나눠 먹기라는 소확행이 있어요. 취미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는 먹을 수 없는 원재료로 정성스럽게 반죽을 해내고 예쁜 모양을 내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나는 큰 보람을 얻고, 스스로 무언가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점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점에서 나는 너무나 행복감을 느껴. 어때요? 단순히 빵을 만들어 뜯어먹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나 말을 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새벽 시간 조깅이라는 나만의 소확행이 있다면, 자, 저는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고요.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았다는 증거 도장, 확인 도장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뛰었구나, 오늘도 새벽에 조깅을 했구나 라고 하면 다음엔 더 잘해야지, 내일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도 굉장히 멋들어지죠. 세 번째로 일기 쓰기라는 소확행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남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과거에 저질렀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 그때는 왜 그랬지? 아, 너무 찐따 같았던 걸? 뭐 오늘이라고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때는 참 찐따 같았다, 호호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본인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기 쓰기라는 소확행을 굉장히 즐겨한다 라고 밝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취미가 곧 소확행이다 라고 그냥 문항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저렇게 말을 꼬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각자의 소확행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문항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과 연결짓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취미를 통해서 뭘 했든 소확행을 통해서 뭘 했든 결과적으로 얻는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 중에는 기본적으로 창의나 소통이나 협업, 몰입, 집중, 학습, 꾸준함 등등 무언가를 배운 내용이 있어야겠죠. 무언가 교훈을 얻고 인사이트를 느끼고 그것을 내가 정말 더 지속적으로 즐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에 좀 집중해서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자질들과 연결되도록만, 말이 이어지도록만 작성을 하신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성 가이드는 간단해요. 소확행이 뭐다라고 밝히시고, 첫 번째로 본인의 소확행이 무엇입니다. 두 번째, 소확행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랬고요. 실제 내가 소확행을 해냈던 과거의 경험들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소확행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고요? 그리고 소확행을 즐기면서 깨닫게 된 교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확행이 저의 삶이나 또는 저의 일에 이렇게나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소확행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뭐 조금 더 나가자면 이런 얘기까지 가능하겠죠. 듣고 보니 별거 없죠. 소소하죠. 네, 그래서 제 문항 해설도 소확행이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입사 후에 희망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 사유를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뭐 친절하게 당사 사업 분야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겠지만 사실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건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 다 적어주셔야 돼요. 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항목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특히나 지식이나 기술, 태도 같은 경우는 1, 2번에서 풀어줄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나만의 뾰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드러낼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실컷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문항에서 묻고 있는 사유라는 거 있잖아요. 희망 업무를 지원한 사유, 그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그래서 지원 동기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앞문장만 읽어보고 입사 후 포부를 묻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둘 다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3번 문항을 쓰기 전에 반드시 수행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겠죠.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정도를 당연히 머릿속에 꿰차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소제목은 지원 동기를 올릴 것이냐 입사 후 포부를 올릴 것이냐, 입사 후 포부를 올리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뚜렷하게,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비전, 목표, 이걸 밝혀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희망하는 업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업무는 무엇입니다를 밝혀야겠죠. 두 번째로 그 희망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다. 자, 그런데요, 3번. 희망 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런 역량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는 희망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저 역시 그에 맞춰서 희망 업무를 위한 역량 개발 과정을 이렇게나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는 이 직무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굉장히 뚜렷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경영 이념이나 언론 보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 홈페이지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들, 사장님이 신년사에서나 할 만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긁어다가 쓰시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탈락하는 자소서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구체적인 비전을 밝혀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말장난 좀 하자면, 자, 문항에서 당사 사업 분야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여러분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은 최소한 특정 사업 분야 정도는 디테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1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사업 분야에서, 당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떤 사업 분야든 나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뚜렷하게 나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게 난 있어. 그거를 반드시 성과를 낼 거야. 이끌어갈 거야. 앞장설 거야. 달성해낼 거야.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3번 항목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자소서에도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만, 이제 2번이나 1번이 조금 애매해 하셨을 거고 제 설명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제안드린 가이드 정도를 지켜서 써 나가신다면 아무 무리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